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이버 클로바 AI 스피커 기억하시나요? 엠마 기억나시나요? 저는 공짜로 받았었죠. 전지원한테 나눠줬었나요, 이거? 그죠. 오, 되게 좋은 회사다. 아니, 뭐, 테스트죠. 그냥. 이거 몇십만 원. 몇십만 원까지 안 그 정도 했을걸요?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초반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꽤 그래도.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 네. 그냥 뿌려서 뭐 테스트를 해보고 했었긴 했죠. 근데, 이거 있을 때도 사실, 저걸 쓸까? 왜냐면 저는 음성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야? 뭐, 구글?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저 때도 이걸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뭐, 역시나, 요즘에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 저런 것들 다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피커, 저런 스피커들. 맞아, 네. 구글에도 뭐 있었잖아. 아마존이 알렉사. 알렉사, 예. 그죠. 구글은 뭐죠? 추억 속의 이름이네요, 헤이 알렉사. 구글인가, 구글은? 구글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하나씩 있었는데,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의 귀여운 캐릭터들 모양으로 만들었던 클로바 스피커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2017년에 출시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의 AI 투자는 이때부터 혹은 이전부터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8월 24일에 네이버가 그 자체 개발자 컨퍼런스죠? DAN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던데. 네.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엠마 알 줄 알았는데. 왜? DAN이라는 이제 몰라요. 컨퍼런스를 열었고, 대표인 최수연 대표가 생성형 AI, 네이버의 이제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GPT를 따라잡아야죠. 네, 그런 의도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지난 몇 년간 하셨던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직은 이제 베타 테스트 중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써볼 수 없는, 하이퍼클로바 X는 아직 써볼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기사가 또 나고 뭔가 컨퍼런스 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보이네요. 이 클로바 X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라인업으로 뭐 하이퍼클로바 X도 있고 생성형 AI 검색인 Q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서 요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클로바 X가 어떤 서비스인지, 이게 뭐 일단 한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오픈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사용해 본 분들, 이제 기자분들이나 뭐 말로는 일단 네이버 서비스 연장선으로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 것 같다. 그리고 B2C 그냥 유저들 대상뿐만 아니라 쇼핑몰 판매자들 이나 블로거, 스타트업이나 기업 대상으로도 뭔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평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챗 GPT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계획 일정표 작성하는 것들, 뭐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쇼핑 서비스들 많이 쇼핑이나 결제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품 비교나 뭐 결제 관련해서도 뭐 이런 비교하는 것들, 그런 서비스들이 연결해서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체들, 스타트업들이나 위에서도 문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생산성 솔루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그래서 오픈이 되면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기를 걸어 놓긴 했는데. 생성형 AI 검색인 Q 서비스 역시 9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써볼 수 있는 거겠죠? 아마 대기를 걸면. 그렇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챗 GTP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이미 확보한 수많은 유저와 이제 파트너들?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에서 뭔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뭔가 돈을 벌고 있거나 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입점해 있는,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라든지,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예약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맥락을 이미, 이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이미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 GTP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뭐 지금은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그냥 키워드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챗 GTP에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고, 좀 더 대화형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지금의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검색 결과랑은 조금 다른 화면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9월부터 이것도 베타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당에 몇 시에 갈 건데 뭐 예약을 해달라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좀 할 수 있게, 검색부터 예약부터 결제까지 뭐 다 할 수 있게
이어지는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아마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기능이 조금 더 좀 상상이 더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써봤지만, 저희 둘은 아직 못 써봤지만, 이걸 써보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사용 경험을.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경제TV의 박혜린 기자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걸 봤는데, 하이퍼클로버 X가 조금 느리고 무뚝뚝한 대신에 정확성이 높다. 구글 바드랑 비교를 해보면 구글 바드는 친절한데 틀리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틀린 정보를 설명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바드랑 비교를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바드는 외국 거니까 좀 별론데. 좀 별로. 챗 GPT랑 비교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좀 일부러 바드랑 한 거일 수도. 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바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그랬다라고 하고요. 아직은 뭐 챗 GPT가 아무래도 더 먼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얼마나 잘 할 것이냐, 네이버에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그 공룡 같은 빅테크들, 먼저 이거를 내놓은 챗 GPT나 구글 등등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클로버 X는 한국에 특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맥락을 잘 알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강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안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보안이 좀 더 뛰어나다. 이런 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가 이게 아직 안 써봤다 보니까 어떤 네네. 서비스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나오면은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근데 좀 약간 서비스에 녹여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를 쓰고 있는 그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좀 더 자연스럽게 녹여든다? 그 정도일 것 같고 뭐 아무래도 광고 같은 경우에도 AI를 통해서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들, 뭐 쇼핑이나 페이나 광고나 이런 원래 네이버가 돈을 벌던 서비스들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AI도 같이 돈을 더 많이 아마 네이버 입장에서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딱 떼서 이제 이거는 AI 솔루션을 통한 매출이다라고 구분을 하기가 내부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그쵸.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다 서비스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연구잖아요, AI는. 그쵸. 그래서 이 연구라는 한 단위를 기준으로 이게 약간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원래 돈을 벌던 거에 기술을 접목을 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의 뭐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구글은 한국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쓰고 있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은 B2C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은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반면에 이제 네이버가 잘 못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업체를 위한 AI 이렇게 소개를 한 분도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이런 그 기업용 문서나 뭐 이런 것에 들어가는 AI는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B2C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아무래도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쵸. 저도 이제 느끼는 게 국민들의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죠.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 대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가 않죠, 사실. 맨날 지도 보고 뭐 네이버 그 포탈 보고 메일, 블로그, 뭐 카페 등등등 페이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또 멤버십도 워낙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말로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화 같은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얼마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뭐 오래 걸리거나 이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도 한 10월부터는 수익화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 2017년부터 지금 이 AI 기술 개발하는데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AI가 되게 비싸잖아요. 개발을 하고 또 운영하고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CFO분이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연간 AI 전담 인력에 1,500원, 인프라 장비에 3,000원, CPU 같은 그런 장비 사는데 뭐 1,500원 이렇게 GPU. 죄송합니다. GPU 사는데 1,500원. 엔비디아 같은 데도
돈 쓰는 거죠. 엔비디아하고 사겠죠. 다 들어가겠죠, 그게. 그래서 이미 이게 1년에 6,000원이라서 네이버에서 당연히 이제 대기업이고 하니까 투자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투자금 운영 유지비를 뛰어넘는 그런 뭐 매출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잘라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문서 쪽에서 AI 접목해서 보여준 그런 약간 놀라운 형태의 프로덕트를 네이버에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문서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네이버 오피스도 접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맞아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미 그런 B2B 기업 문서, 이제 약간 기업용 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너무 잘 하고 있어서 그쵸. 워낙 오래됐고 그런 것들 외에 이제 B2C 서비스들을 쉽게 잘 사람들에게 공유해주고 또 네이버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잘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이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어떤 거 하고 있을까요? 카카오도 좀 정리? 본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카카오 본체에서도 좀 정리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경쟁이 있어야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이렇게 경쟁이 있어야지 더 서비스도 발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쵸. 진짜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아요, 정말. 그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AI 주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가 사실 상황이라. 언어적으로도 특수하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뭐 언어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문화적 맥락 자체가 특수하잖아요. 약간 섬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홀로 이렇게 있는데 뭐 새로운 기술에 투자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그래도 서비스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 많이 확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많이 해줘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면 좀 인구가 줄어드는 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면서 클로바는 궁금하네요. 나오면은 써봐야겠어요.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사용 후기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처음에 뭐 챗 GPT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학습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사람들이 이런 거 나오면 일부러 어렵고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도 이제 써보신 분들 베타 테스터로 해보신 분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염수 방류 어떻게 생각하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거 질문하고 어떻게 주제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막 질문하고 예전에 챗 GPT 나왔을 때 막 독도는 누구 땅이냐 물어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야 또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앞으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직장인으로서는 정말 잘 사용을 해서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비싸지만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건 은근히 이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뭐 한번 써보려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